축구는 때로 한 골로 인생을 증명하게 만든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도 쉽게 주목하지 않았던 18세 아시아 소년이다. 상대가 어시스트를 했다고 나는 위르겐 클롭의 반문은 가벼운 농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오랜 세월 유럽 축구판에서 수많은 재능을 지켜본 끝에 내뱉은 놀라움과 확신이 뒤섞인 진심에 가까웠다. 이날 아침 공개된 팟캐스트 스커팅 앰퍼샌드 퓨처 스타즈 특별 게스트로 초대된 전 리버풀 감독 위르겐 클롭은 진행자의 질문에 잠시 고개를 저었다. 아시아 유망주 중 가장 인상적인 선수요. 라리가나 분데스리가의 이름값 있는 선수들 말고요. 화려한 이름을 기대하던 분위기는 그 순간 정적에 잠겼다. 클롭은 제작진에게 전혀 다른 영상을 요청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 포츠머스와 찰턴 애슬레틱의 경기. 그것도 하이라이트가 아닌 종료 직전 98분의 단 한 장면이었다. 화면 속에서 공은 질서 없이 튕겨나왔고 찰턴 수비수의 당황한 클리어는 위도와는 전혀 다른 궤적으로 흘렀다. 그리고 그 공의 끝에서 양민혁이 나타났다. 클롭은 웃음을 터뜨리다가 이내 말을 멈췄다. 그는 이 장면을 진실의 순간이라 불렀다. 팀 동료가 아닌 상대의 실수가 만들어준 패스. 하지만 그 한 번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감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클롭은 시간을 되감자고 했다. 골이 터지기 전 약 10분. 화면 속 양민혁은 계속해서 비어있는 공간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5차례 이상 손을 들며 공을 요구했지만 패스는 오지 않았다. 센터백을 향한 안전한 백패스 혹은 익숙한 영국 선수에게 건네는 횡패스가 반복됐다. 클롭은 이를 의도적인 고립이라 표현했다. 하부 리그에서 특히 외국인 유망주가 흔히 마주하는 잔인한 현실이다. 30분 넘게 공을 거의 만지지 못한 18세 선수. 대부분이라면 리듬을 잃고 표정부터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양민혁은 달랐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동작의 강도를 줄이지도 않았다. 패스가 오지 않아도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고 시선은 끝까지 공을 쫓았다. 클롭이 진짜로 주목한 지점은 바로 여기였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포츠머스가 끝내주지 않은 어시스트를 찰턴 수비수가 대신 건넸다. 클롭은 그 장면을 두고 신이 유머라고 표현했다. 가장 외로운 순간, 생존의 기회는 뜻밖의 곳에서 온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양민혁은 기다리지 않았다. 오래 굶주린 짐승처럼 공을 향해 몸을 던졌고 단 한 번의 터치로 경기를 끝냈다. 이 골은 단순한 결승골이 아니었다. 챔피언십의 거친 공기 속에서 한 아시아 소년이 어떻게 자신을 증명하는지를 보여준 선언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 장면은 위르겐 클롭의 기억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한 이름을 깨워 올렸다. 위르겐 클롭이 그 골을 보며 떠올린 이름은 지금의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저건 지금의 손흥민이 아니다. 클롭의 기억 속에 겹쳐진 모습은 독일 레버쿠젠 시절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고 거칠었으며 무엇보다 살아남기 위해 축구하던 젊은 손흥민이었다. 클롭은 목소리를 낮췄다. 2013 연례 시즌 도르트문트와 맞붙던 레버쿠젠의 손흥민. 그 역시 독일 무대 초반에는 고립되어 있었다. 전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팀 안에서 완전히 중심이 아니었다. 패스는 자주 오지 않았고 동료들은 더 안전한 선택을 선호했다. 그 환경 속에서 손흥민이 택한 방식은 단순했다. 공이 오면 다시는 넘기지 않겠다.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르기에 한 번 잡으면 스스로 끝내겠다는 본능적인 선택이었다. 양민혁의 98분 골은 정확히 그 지점을 건드렸다. 클롭은 이것을 기술의 유사성이 아니라 생존 DNA의 동일성이라고 설명했다. 가슴으로 공을 받아내는 터치, 그리고 지체 없는 마무리.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 장면에 담긴 결단력이다. 그는 동료를 찾지 않았다. 도움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 순간 그는 오직 골대와 자신만을 남겨두었다. 클롭은 이기심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했다. 이런 상황에서의 이기심은 결코 결점이 아니라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특히 유럽 무대에서 아시아 선수들이 초기에 겪는 차가운 시선과 불신 속에서는 더욱 그렇다. 적응하려 애쓰는 선수보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선수가 더 위험하다. 클롭은 단언했다. 살아남기 위해 뛰는 선수는 항상 상대에게 가장 위협적이다. 그는 양민혁이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뛰는 선수가 아니라고 봤다. 감독도, 선배도, 팬도 아닌 스스로를 위해 뛴다. 패스를 받지 못해도 리듬을 잃지 않고 억울함의 감정을 소비하지 않는다.
그 대신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실수를 기다린다. 그리고 단 한 번이 균열이 생겼을 때 그 기회를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응징한다. 클롭이 가장 높게 평가한 지점은 여기였다. 기술이 아니라 멘탈이다.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각지대로 공을 차넣는 게 아니다. 98분. 체력은 바닥나 있고 동료들에게 외면당한 상태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 대부분의 18세 선수는 5번 연속 패스를 받지 못하면 고개를 떨군다. 불만을 표하고 존재감을 잃는다. 그러나 양민혁은 달랐다. 다리는 끝까지 움직였고 시선은 단 한순간도 공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 골은 우연이 아니었다. 오랜 인내와 타고난 위닝 멘탈리티가 만들어낸 필연에 가까웠다. 그래서 클롭은 이 득점을 단순한 결승골로 보지 않았다. 이것은 한 선수가 유럽 축구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클롭의 분석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어졌다. 그는 이 골을 둘러싼 감정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혼란 속의 고요함. 이것이 그가 양민혁에게서 본 가장 무서운 자질이었다. 경기 내내 패스를 받지 못한 선수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조급함이고 다른 하나는 체념이다. 하지만 양민혁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그는 분노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좌절에 잠식되지도 않았다. 대신 내부에서 압축했다. 클롭은 강조했다.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건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부당함 속에서도 집중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체력은 고갈되고 팀 내 신뢰는 부족하며 관중의 시선도 차갑다. 바로 그 순간에 무너지는 선수가 대부분이다. 특히 18세라는 나이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양민혁은 불공정한 상황을 핑계로 삼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 한 번은 온다는 믿음으로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한 번이 찾아왔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상대 수비수의 걷어내기 미스. 누군가에겐 우연이었겠지만 준비된 선수에게는 기회였다. 클롭은 이 장면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곧 진지해졌다. 포츠머스 선수들은 끝내 그에게 패스하지 않았지만 상대가 대신 어시스트를 해줬다. 아이러니했고 잔인했으며 동시에 축구답다. 그 장면에서 양민혁의 움직임은 굶주린 포식자에 가까웠다. 오래 기다린 선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 속도였다. 공이 굴러오는 각도, 수비수의 균형, 골키퍼의 위치를 동시에 읽어냈다.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냈다. 더 이상 동료를 찾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팀의 일부가 아니라 경기를 끝내는 존재였다. 클롭은 이것이 손흥민의 레버쿠젠 시절과 닮았다고 말했다. 당시 손흥민 역시 패스를 기다리지 않았다. 공을 받으면 곧바로 승부를 걸었다. 왜냐하면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절박함이 오히려 날카로움을 만들었다. 양민혁에게도 같은 결이 보였다. 안전한 선택보다 결정적인 선택을 택하는 본능. 그래서 클롭은 단언했다. 이 골은 팀 전술의 산물이 아니다. 감독의 설계도 아니고 동료들과의 호흡도 아니다. 이것은 한 선수가 극한의 환경에서 스스로를 증명해낸 결과다. 그런 선수를 유럽 축구는 결코 오래 외면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클롭의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포츠머스를 향했다. 칭찬이자 경고였다. 이런 선수를 중심에 두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더 큰 클럽이 데려갈 것이다. 질투와 불신으로 고립을 반복한다면 그 대가는 분명하다. 양민혁의 98분 골은 단순한 승점 3점짜리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럽 축구의 냉혹한 구조 속에서 한 아시아 소년이 선택한 생존 방식의 선언이었다. 클롭의 시선은 골 장면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득점 그 자체보다 득점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골은 재능의 증명이 아니라 인격의 증거다. 클롭은 그렇게 표현했다. 실제로 양민혁이 보여준 것은 기술적 번뜩임보다 훨씬 더 희귀한 자질이었다. 바로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능력이다. 유럽 축구, 특히 잉글랜드 하부 리그는 냉정하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름값이 없는 선수는 경기장에서 쉽게 투명인간이 된다. 패스를 받지 못하는 시간은 곧 신뢰를 시험받는 시간이다. 클롭은 그 구간을 정신적 공백의 구역이라 불렀다. 대부분의 젊은 선수는 이 구역에서 무너진다. 뛰는 것을 멈추고 손을 허리에 얹고 심판이나 동료를 바라보며 불만을 드러낸다. 그 순간 선수는 경기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양민혁은 달랐다. 그는 패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위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움직임의 질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 정확해졌다.
공이 오지 않더라도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몸의 각도와 시선을 유지했다. 이것은 훈련으로 만들기 어렵다. 클롭은 이를 승부사의 리듬이라 설명했다. 98분이라는 시간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다. 산소는 부족하고 판단은 느려진다. 특히 이미 여러 차례 무시를 당한 선수라면 집중력은 이미 바닥나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양민혁은 마지막 순간까지 시야를 열어두었다. 상대 수비수의 발이 어색하게 공에 닿는 순간 그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다. 반박자도 늦지 않았다. 클롭은 이 장면에서 한 가지를 짚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상대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건 준비된 선수뿐이다. 양민혁은 그날 경기에서 가장 적은 패스를 받은 선수였지만 가장 결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아이러니하게도 팀 동료가 끝내 하지 않은 일을 상대 수비가 대신해준 셈이었다. 이 장면이 클롭을 울컥하게 만든 이유는 개인적인 기억 때문이다. 그는 레버쿠젠 시절의 손흥민을 떠올렸다고 했다. 완성형이 아닌 거칠고 외로운 시절의 손흥민. 공을 받기 위해 손을 들었지만 외면당하던 순간들, 그래서 공이 오면 절대 다시 내주지 않던 본능. 지금의 토트넘 손흥민이 아니다. 2013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뛰던 그때의 손흥민이다. 클롭의 이 말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다. 그 시절 손흥민은 살아남기 위해 뛰었다. 팀 플레이보다 존재 증명이 먼저였다. 양민혁에게서도 같은 생존 DNA가 보였다. 그는 팀에 적응하기 위해 뛰는 선수가 아니다.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 뛴다. 그리고 그런 선수가 가장 위험하다. 클롭은 이기심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했다. 이 상황에서의 이기심은 죄가 아니라 미덕이다. 양민혁은 패스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한 번이 기회를 알고 있었다.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 골 이후 양민혁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뀌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그를 외면하던 동료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안았다. 축구는 잔인하지만 공정하다. 존중은 요청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양민혁은 그 법칙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통과했다. 클롭은 마지막으로 단언했다. 이 소년은 이미 테스트를 끝냈다. 이제 문제는 선수가 아니라 클럽이다. 위르겐 클롭의 발언은 단순한 칭찬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 골을 하나의 경고로 해석했다. 대상은 선수가 아니라 클럽과 시스템이었다. 보석은 스스로 빛나지만 방치된 보석은 사라진다. 클롭은 포츠머스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양민혁의 골은 팀 전술이 만든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전술의 부재, 신뢰의 공백 속에서 개인이 만들어낸 탈출구였다. 유럽 축구에서 젊은 아시아 선수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장벽은 실력이 아니다. 클롭은 그것을 보이지 않는 벽이라 불렀다. 언어, 문화, 선입견이 겹쳐 만들어지는 고립. 그 벽은 기록지에 남지 않지만 선수의 커리어를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다. 수많은 유망주가 이 단계에서 사라졌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버티지 못해서였다. 양민혁은 이 보이지 않는 벽을 정면으로 통과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불만을 표출하지도 않았다. 그는 기다렸다. 그리고 상대의 실수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클롭이 높이 평가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기술은 훈련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이런 종류의 인내와 집중력은 타고나지 않으면 갖기 어렵다. 경기 후 독일 축구계의 반응도 빠르게 이어졌다. 로타어 마테우스는 독일에서는 이런 능력을 두루이 충수페엄에겐, 즉 스스로를 관철하는 힘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차범근에게 있었고 손흥민에게 있었던 그 성질이 이제 이 젊은 선수에게서 보인다는 평가였다. 디트마어 하만 역시 경기장 위에서의 고립은 가장 잔인한 시험인데 양민혁은 그 시험을 최고 점수로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이 골 이후 상황은 상징적이었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 그에게 패스를 주지 않던 동료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다. 축구의 냉혹한 법칙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존중은 설명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결과가 모든 것을 바꾼다. 양민혁은 단 한 번의 터치로 팀 내 위계를 흔들었고 자신의 존재를 강제로 각인시켰다. 클롭은 만약 자신이 아직 현역 감독이었다면 당장 다음날 스카우트를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골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었다. 골을 넣은 직후 양민혁의 눈빛 때문이었다. 그 눈빛에는 안도도 기쁨도 없었다.
오직 더 이상 패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기만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스타의 눈빛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눈빛이었다. 이 98분의 골은 승점 3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영국 하부 리그라는 거친 환경에 던져진 한 아시아 소년의 생존 보고서였다. 그리고 동시에 유럽 축구가 아시아 유망주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다. 클롭은 양민혁에게서 고독하지만 자존심 강했던 젊은 시절의 손흥민을 보았다고 했다. 완성되기 전 가장 위험하고 가장 순수했던 그 시절 말이다. 이제 공은 클롭으로 넘어갔다. 이 선수를 중심으로 전술을 재편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재능을 스쳐 지나가게 할 것인가? 클롭의 경고는 분명했다. 계속 그렇게 플레이한다면 포츠머스는 이 선수를 가질 자격이 없다. 축구는 기억이 짧다. 그러나 어떤 골은 오래 남는다. 양민혁의 이 골은 단순한 하이라이트가 아니다. 그것은 존중을 얻기까지 필요한 시간과 그 시간을 견뎌낸 한 선수의 정신력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